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수요일에 세 분 모시겠습니다. 동양증권 이경민 PB 나오셨고요. 토러스투자증권 송일주 주임, 또 하나투자증권 황정훈 과장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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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 제가 공식 질문을 만들었어요. 이제 진짜 여름이잖아요. 복날도 앞두고 있고 서머랠리 옵니까 안 옵니까? 황 과장님. 썸머랠리 저는 온다고. 온다. 보고 싶습니다. 어제 질문 드렸던 분들 다 안 온다 쪽에 의견이 모아졌는데 올까요? 주식은 항상 참여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안 온다고 생각하면 오게 되고요. 네. 또 올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안 오게 되고 네. 돈 벌기가 쉽지 않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온다. 이번만큼 좀 올 것 같다. 누가 주도를 할까요, 서머랠리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그게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경민 PB님은요? 저도 온다라고 보고 온다. 있습니다. 이거 전부 오늘 좀 온다 쪽인가요? 안 올 것 같은 분위기가. 우선 수급적인 네. 측면으로 봤을 때 이차선 되게 지루하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투자자분들도 저희 증권회 직원들도 되게 지루했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 외국인 쪽 수급이 좀 뒷받침해주는 가운데서 기관 매도세가 좀 지속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전일부터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형주나 코스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깨지고 있으면서 반대로 대형주들이 다시 반짝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서머랠리는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기관 쪽에 그 수급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머랠리 즐기시려면 이경민 PB 논리대로라면은 대형주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송주임님. 저는 안 온다로 안 하겠습니다. 온다. 왜냐면 지금 저는 박스권에 계속 일단 갇혀있는 상태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스권에서 매매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편하시다고요? 오히려 더 박스권 매매가 더 편하고요.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지수 상승하게 되면 일부 종목들이 한해서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한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결국에 지수는 올라가는데 우리 계좌는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권이 더 매매하기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박스권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스권 편안하게 보내시려면 송주임님과 함께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수요일장 모습 보고요.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종 테마 함께 보시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시장에 확산됨에 따라 유통업황이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 내정자의 경기부양책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영업시간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는 대형마트주와 최근 늘어나는 해외 직접 구매 관련주들의 상승 가능성은 크지만 백화점 관련주들은 여전히 하반기에도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별로 개별 이슈가 있는 만큼 유통주 내에서의 주가 차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통주는 하반기 대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수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유통주 전망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탐나는 대물 오늘은 소비와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통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많이 유통주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 오늘 수요일 시간에도 다뤄본 적 있죠?
저희는 홈쇼핑을 다룬 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은 홈쇼핑을 일단 조금 제외하고 제외하셨어요? 제외하고 안 했던 유통주들 위주로 해서 좀 다뤄보자라는 시간을. 더욱더 매의 눈을 뜨시고 오늘 종목을 예.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유통주가 조금 부진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부진했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근데 항상 좀 발상의 전환, 좀 거꾸로 생각하는 좀 기질이 있어가지고. 기존을 늘리셨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이제 저가 메리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분명히 좀 건질만한 종목이 있겠다. 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고요. 이 뭐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겟책이 나올 겁니다. 네. 거기서 이게 지금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노력이 나오는 업체라면은 오히려 대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더 기분 좋게 찾아봤었습니다. 왜 빠지나 홈쇼핑주에 대해서 저희 그때 토론했을 때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후 흐름 좋았다가 좀 빠졌었는데 또 이런 투자 의견 갖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은 유통주 가운데서 홈쇼핑 제외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PB님, 예. 유통주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게 너무 구태의연하다. 그러니까 유통주 가운데 혁신 기업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게 아쉽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렇죠. 핵심 차트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예, 우선은 유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그 간단한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유통할 때 제가 옴니 채널이라고 해서 지금은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많이 한다라고 해서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게 더 진화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중고나라나 이런 부분에서 막 서로 사고 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하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기업에 뭔가를 제시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 뭔가를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통망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이 다시 뭐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유통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통업들이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은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중요한 시점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서 예, 일단은 유통 그 패러다임이나 아니면 다음 유통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쪽 기획재정부에서 네네. 그 작년 5월달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뭐 최근에 그 농산물 유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단계를 축소하고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우선 직거래 부분을 좀 많이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생산 단가가 지금 대비해서는 저희가 사 먹는 물가하고 너무 완연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중간에 부분이죠. 유통업체들이 가져가는 마진이 크다는 말씀이세요? 되게 단계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으며 그거를 이렇게 밭대기로 해서 사고 그거를 생산지 정도에서 또 다른 데 넘기고 다른 데 넘겨서 그게 도매상으로 와서 도매상에서 또 경매를 붙여서 또 다른 도매상으로 그렇게 소매상에 와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다 과정을 겪다 보니까 최근에 소고기 가격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고 했죠. 제가 소고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소고기는 비싸더라고요, 여전히. 이게 가격을 하락한 건 느끼진 못하겠고. 네. 예, 그리고 뭐 돼지 가격 막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체감을 잘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괴리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체계화시켜서 조금 줄여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 기획재정부의 그 정책이고요. 그 다음 가져온 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유통구조가 좀 많이 적은 편인데 네. 얘는 조금 지나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통 단계가 6단계인데 4단계로 좀 줄여서 이렇게 조금 그 시스템화 시켜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그 정책입니다. 지금 유통구조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통구조는 아직까지 그렇게 썩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따로 직접 구매도 많이 해먹고 또 농가에서도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TV를 네. 통해서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조금 판단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져온 거는 식자재 그 유통시장 성장 동인 분석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나온 그
자료를 한번 참고를 했습니다.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고 외식 시장은 좀 확대되고 있고 정부 규제는 또 다시 강화되고 있거든요. 강화되고 있다는 거는 그 먹거리에 대해서 속인다던가 아니면 저희 급식이나 이런 부분 보면 좀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식자재 유통 산업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좀 하는 그 표고요. 식자재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기업에 유리한 그런 산업 구조가 좀 조성이 될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간편식 수요 위주의 그 증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요. 외식 시장 등 뭐 현대적인 그 소비 트렌드가 아직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자재 쪽 부분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저도 농산물 얘기하시고 뭐 식자재 유통 이런 거에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제가 가장 혁신적인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좀 편리하게 소비했던 게 카카오 깨깨요 무슨 통을 통해서 배즙을 샀거든요. 그분이랑 직거래를 한 거죠. 그 생산자분이랑.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선물하기 기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거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해서 하는 것보다 그게 진짜 간단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저도 앞으로 소비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진짜 스마트하고 간편한 게 요즘은 정말 대세인 것 같아요. 송일주 주임님, 핵심 차트 볼까요? 예, 제가 갖고 온 첫 번째 핵심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차트인데요. 소비 성향이란 것이 이제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표인데, 그 평균 소비 성향, 그 선 차트가 평균 소비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막대 차트가, 그 다음에 우리 부채, 그 대출, 가계 대출이 얼마나 보고 있는 건데, 평균 소비 성향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소비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이자 비용까지 더 늘어나면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또한 더 줄어든다. 이게 소비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차트가 이제 고령화 차트인데요. 많이들 고령화 차트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부터 급격한 고령화가 이제 진입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해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령화 좀 나이 드신 분들 소비 성향을 보시게 되면은 소비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돈 안에서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뭐 손녀들한테 돈 주고 이런 거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소비 성향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소비는 늘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최근에 세월호 사태가 이제 나타나면서 내수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그 유통업체들한테는 좀 악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내수 부양을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내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저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내수주를 좀 봐도 되는데 이게 차별적으로 좀 보자라는 입장이고, 일단은 그 우리나라 그 박근혜 정부 같은 게 일단은 그 중소기업을 좀 살려주면서 서민 경제를 육성하자 이런 거 취지는 알겠는데 좀 규제를 좀 더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 마트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영업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사는 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영업 규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트를 영업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우리가 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마트가 하루 쉰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 가서 필요한 거 사지 않고 마트라는 것이 가서 한 번에 대량으로 사가지고 와서 집에다 쟁겨놓기 위해서 마트를 가는 건데, 이런 정책은 조금 맞지 않다. 오히려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또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마지막 차트는 그 2인 이하의 가구 비중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들면서 1인 가구 그리고 2인 가구 부부만 사는 이렇게 2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은 마트보다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조금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이나 가까운 데서 이런 소비를 할 수 있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마트 쪽보다는 오히려 편의점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황정훈 과장님은 어떤 차트 핵심이라고 예,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이제 두 분이 아주 좀 좋은 차트 다 준비해 주셨는데요. 뭐 정책의 변화라든가 뭐 또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짚어 주셨는데 저는 뭐 심심하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유통업의 이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유통업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홈쇼핑을 제외하고 이른바 백마 편식이라고 해가지고 백화점, 마트, 편의점, 그리고 식자재 이렇게 네 개를 다루기로 했었거든요. 네. 백마 편식. 예. 그 중에 이제 성장률이 쏙 들어오는데요, 귀에. 예, 백마는 편식한다. 그렇게 처음 들어오죠. 네, 제가 지은 거라서 처음 우리끼리만 들어보신 거예요. 아는 거지만. 예, 제가 지은 신조어고요. 예, 그럼 결국 여기서 아니, 근데 이제 그들이 갑니까? 네? 가면 진짜 의미 있는 신조어가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가면요? 그들이 그들이 간다면. 가면요. 그거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 끝날 때쯤에 이게 가나 안 가나를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네. 예, 가나 안 가나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태까지는 어땠나 이들이 어땠나를 좀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홈쇼핑 때도 얘기 많이 했었지만 이제 온라인의 성장세가 가장 좋았었고요. 전반적으로 유통은 다 좀 아니었었습니다. 좀 차트를 보시면은 네. 하향하고 있죠. 뭐 주식으로 보면은 투자하지 말아야 될 차트인데 하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나았던 거는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이 이제 편의점, 마트, 그리고 의외로 홈쇼핑, 그리고 백화점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가장 안 됐고 온라인의 성장세가 가장 좋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얘기고 그럼 이 시점에서 결국 주가가 밸류에이션 이 기대만큼 오히려 온라인은 기대보다 더 많이 올라서 지금 사시게 되면 오히려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백화점의 경우에는 아주 공포가 극에 달해서 오히려 저가 메리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랬고 추후에도 당분간은 이렇게 갈 전망이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그 기대감이 또 아주 과열 또 극도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좀 지나가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업종별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제 지금 상장 기업들의 이제 업종별로 밸류에이션을 봤는데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료가 되겠죠. 필수 소비재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고 지금 경기 소비재, IT가 빠져 있으니까 아마 IT가 빠진 경기 소비재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소위 가장 저퍼, 뭐 소위 가치주라고 배워야 될까요? 경기 소비재가 가장 낮은 쪽이고요. 유통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음식료, 지금 먹는 것들은 가장 고퍼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저성장이기 때문에 네. 또 2분기 실적도 우리가 지금 다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음식료의 실제 실적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1분기도 그랬고 2분기도 그랬고 지금 실적이 늘어나서 저성장 시대 흔적이군요, 저게 예. 바로. 지금 그러니까 예. 경기 민감주들의 이익이 다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뭐 먹는 거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유지만 해줘도 이쪽으로 프리미엄을 주는 거고. 프리미엄을 주면서 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에 달하다 보니까 역대 최고의 지금 밸류에이션 상태가 됐고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익이 전혀 늘지 않는데 음식료가. 그런 관점에서 또 반대로 경기 소비재 뭐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서 좀 대출 이자 많아지고 있고 급여 오르지 않고 있고 소비 여력이 없죠. 아까 소비 차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게 극에 달한 상황에서 또 주식의 또 대물로서의 묘미는 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또 바닥에서 사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꼭 그걸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바닥인지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바닥인지에 대한 판단 그것들이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네.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주 내 차별화 시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아까 성장성이 있는 채널 쪽이 좀 더 주가가 괜찮고 그렇지 않은 쪽은 주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나요? 이경민 PB님. 예, 우선 보면 업종 내 차별화 현상은 유통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는 굉장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는데 LG전자는 굉장히 안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유통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가계부채가 990조 정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저희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희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땅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조심스럽게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GS 리테일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부분에 반면에 그 BGF 리테일, CU 그쪽 편의점 쪽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통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우량한 자회사나 아니면 자산가치 이런 쪽을 놓고서 조금 많이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어제부터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동안 뭐 마태 효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 보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교인이 있으시면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도 뺏기게 되리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면서 그게 마태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조금 유식한 말로 그러는데 뭐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까지의 흐름이 이런 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현상이었고, 그리고 저는 성장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자산 가치가 있다거나 우량한 자회사가 있는 쪽이 더 강했다, 이런 식으로 시각을 보여주셨거든요. 송일주 주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차별화. 일단은 그 매체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온 차트가 있는데 바로 나올까요? 예. 예. 일단 그 백화점이랑 대형마트에 관한 차트인데 그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연 YOY 차트거든요. 전년 대비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은 그 방문하는 횟수랑 그 다음에 거기서 사는 그 가격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사는지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백화점 마트 둘 다요? 예, 둘 다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정부의 규제랑 그다음 현재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소비를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백화점 가서 그냥 일시불 딱 긁으시면 되겠지만은 조금 중산층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백화점 가가지고 아이쇼핑을 하죠. 그리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사거나 아니면은 아울렛 가서 사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백화점에서 오히려 방문은 하지만 돈은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백화점은 앞으로 좀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그 보여주신 차트도 그런 차트잖아요. 가계 부채, 부채, 예. 그리고 그 소비. 그러면 이번 이제 2기 내각이 출범했는데 그 정책 자체가 소비나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효과, 이 차트를 뒤바꿀 수 있을 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그 네.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소득이나 뭐 소비나 분배나 세 가지는 어차피 다 같은 영역 안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소비를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파격적이진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소득을 늘린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뭐 그 비정규직을 어떻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 정책이지만 근데 이게 그렇다고 파격적으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크게 이끌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아울렛이나 편의점 쪽으로 그리고 편의점이 좀 괜찮은 게 그 마트에서 사는 거랑 똑같이 요즘에 우리 다 그 통신사 카드 있잖아요. 할인 카드로 한 10%, 15%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그거 몰랐네요, 저는. 그 SKT나 KT 같은 카드를 네. 들고 가셔서 그 편의점 가서 저는 LG인데. LG도 되면 그 주류 빼고는 다 됩니다. 예, 술은 주류 빼고 네. 과자나 이런 거 다 되기 때문에 할인 카드 긁으시면 마트에서 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러네요. 이용해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일본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의 성장세가 예. 고령화가 되면서 또 1인 그죠. 가구 늘어나면서. 네. 황 과장님. 네. 저는 이제 차별화, 글쎄요, 뭐, 지금까지는, 유통주는 그냥 모바일, 비모바일로 갔던 것 같아요. 모바일을 끼고 있는 뭐 홈쇼핑이나 각종 이런 유통업체들은 좋았고, 그렇지 못한 뭐 전통적인 백화점 같은 경우는 좀 뭐 3년 내 최저가를 좀 보이고 있고, 완전 양극화됐었고, 글쎄요, 뭐 그 업종 내에서 뭐 누가 더 잘났고, 뭐 들났고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부진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J 홈쇼핑과 예. GS 홈쇼핑을 뭐 굳이 저희가 이제 홈쇼핑 때도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같이 가고 같이 무너졌고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결국 그게 이제 다만 이제 뭐 글로벌한 상황은 아니었고 우리나라만 유독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이 부성을 했지만 다른 유통주들 월마트라든가 뭐 코스트코 이런 것들도 다 주가가 좋았거든요. 유통주 전반 주가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좀 그랬었고 그 이유가 뭘까? 결국 뭐 소비 트렌드가 그렇게 변화했다 좀 그런 쪽으로 변화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뭐 소비가 좀 변화를 했다고 보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변화된 걸 보면은 뭐 아마존 통해서 직구 해외 직구가 늘어난 거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소비가 됐다는 거. 우리가 지금 퇴근하면서도 저도 또 뭔가 쇼핑을 하나 하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퇴근하면서 모바일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점. 또 말씀하신 그런 고령화라든가 1인 가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목적에 맞게 조금씩 소량으로 하는 거. 이런 트렌드에 부합한 종목만이 갔고 네. 그러지 못한 일반적인 종목들은 다 못 갔다. 여기서 이제 차별화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럼 앞으로 그럼 결국 기존의 뭐 백화점들도 이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테니까 오히려 주식으로서는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규제가 없었다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월마트처럼 비슷하게는 가지 않았을까요? 못 갔을 것 같아요. 월마트 같은 네. 경우는 그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 해놓고 굉장히 많은 점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마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대응을 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아니면 큰 그 코스트코에 맞먹는 그런 대형 점포를 만들거나 이쪽으로 좀 많이 치중했기 때문에 규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잘 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뭐 롯데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슈퍼마켓 형식으로 조금 나오거든요. SSU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쪽으로 규제를 하면서 유통업이 뭐 성장 모멘텀을 조금 더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예. 홈쇼핑을 제외한 유통주 저희가 떨어지는 말로 비유를 해봤는데 자 백마편식 네. 떨어지는 말 올라타야 될까요? 자 이경미 PB님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예, 뭐 저희 네. 시청자분들이 뭐 자산이 굉장히 커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뭐 한번 사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보통 투자하는 부분 뭐 제 고객님들만 하더라도 오래 기다리지 못하시거든요. 제 성격에 맞는 건지 그렇기 네. 때문에 가는 종목에 타는 게 더 맞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거 봐서 그때 잘 네. 판단을 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싸다라고 하는 그 매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싼 거에는 분명히 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네. 뭐 저희들 명품 좋아하는 것처럼 주식도 그냥 올라가고 좋은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좀 맞다라고 저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와 관련돼 있는 뭐 건설이라든지 유통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건설보다 유통이 조금 정책 나와도 진짜 효과 있을까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까 송주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정책적인 효과는 뭐든 나오면 네. 그 한 3개월 정도는 반짝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이어가는 건 정책에 따라서 그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장관도 많이 바뀌고 있고 뭐 말도 많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생활하는 그런 모습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좀 종종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가 유통에는 뭐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그만큼 우리 지금 현실이 조금 어려운데 대부분의 예,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말에 올라타야 될까요? 송주희님? 저도 스타일 자체는 네. 떨어지는 말보다 올라가는 말을 좀 타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타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뭐 이렇게 매체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하는 업체들이 그 유통의 오프라인 그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쪽 이런 오프라인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매체를 다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 주가 모습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 구간 정도로 저는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로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군요. 하지만 올라타진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황 과장님. 예, 뭐 증시 격언이 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라 예,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게 잘 가다가 떨어지는 건지 또 달리는 말도 이게 다 와서 달리는 건지 이틀 전에 시멘트 같은 경우가 그랬죠. 우리가 시멘트 입은 뭐 칭찬했었는데 이틀 전에 달리는 말 잡으셨다면은 벌써 마이너스 한 시멘트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예, 같아요. 마이너스 한 20% 됐을 겁니다. 시멘트 잡았다가 빨리 잘랐어야죠. 눈물로 머금고 예. 그래서 손절이 잘랐습니다. 중요하고. 자를 거면은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죠. 예, 자를 거라면 자르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 또 반대로 얼마 전에 조선주도 네. 참 세상 끝날 것까지 빠지다가 또 반등이 좀 세게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은 어떤 백만 아니, 그런 관점에서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예. 관점에서 유통도 지금 뭐 소매 판매 뭐 지수 계속 둔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것인가로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경기 선행지수 중에 그 하나이기 반응이 때문에 언제 나오냐 이게 또 중요하죠. 지금부터 기다릴 수 저는 있냐. 지금부터 왜냐하면은 지금 네.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좋은 얘기만 당분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더 나쁜 얘기가 나올 게 있을까요? 유통 더 나쁜 얘기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트 규제 여기서 다 규제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나빠질 것 같진 않고요. 지금 밸류에이션도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이라고 예, 밸류에이션도 평가하세요?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인 데다가 네. 규제 부분도 여기서 오히려 약간 완화됐으면 완화됐지 더 나빠질 것 같진 않고요. 그런 관점이 있고 소비도 지금 월드컵 저희가 이제 조기 탈락하면서 좀 물 먹었지만 예, 또 아시안 게임도 제가 기다리고 있고 아니 뭐 이것저것 다 지금 요즘 네. 예, 유통 쪽에서 살릴만한 카드가 없었어요 최근에 예, 소비. 그것도 원래 그런 월드컵이 지난 월드컵, 지지난 월드컵 때 TV 판매보다 요번이 아주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제 주변에서는 내가 본 월드컵 중에 최악이었다. 예, 뭐 우리가 동감하시나요? 예, 그래서 저는 막 새벽에 4시 다시 일어나서 다 챙겨보긴 했었었는데 나름 재미는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못해서 좀 네. 그게 좀 아쉬웠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고 또 금리도 지금 뭐 이미 선반영을 좀 하고 있는 듯하지만 금리도 인하 가능성이 좀 내비쳐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네. 며칠 전에 조선주처럼 분명히 지금은 바닥권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서 분명 나름대로 유통업체들이 지금 자구적인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시장에 지금 소비 트렌드에 먹혀들 만한 정책과 자 그럼 아까 자를 거 왜 들어갑니까? 라고 하셨으니까 예. 사뿐이 올라타도 네. 자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유통은? 지금 오히려 편안하게 이 정도면 편안하게 사서 좀 기다릴 만한 네. 종목이다. 사서 기다리는 게 좋지 뭐 올라가는 거 탔다가 잘라내는 것보다는 사서 기다리는 게 더 좋다. 예. 예, 알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는. 실적이 나오면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요? 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불편하다. 2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조금 한 번은 출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물일까요?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이경민 PB님. 예, 저는 유통업이 전반적으로 대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뭐 저성장 국면이고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내수 쪽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슈가 다시 한번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들고 있고요. 이 중에서 뭐 우량 자회사나 아니면 뭐 자산가치나 가치나 이런 부분을 놓고서 종목 선별하는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좀 지금 유통업을 투자할 만한 매력은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대물 찾아오셨죠? 아, 예. 네. 송일주 주임님 대물일까요? 저도 똑같이 대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 내에서 차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업체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뭐 틈새 시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찾으시면 충분히 대물은 찾으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황 과장님. 예. 지금 그 유통에 이제 뛰어든 그룹이 이제 롯데, 신세계, CJ, GS, 현대백화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어느 하나가 망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나름대로 각자가 잘하는 영역을 키우면서 다 나름대로 공존할 것 같고요. 한 6개인가요? 그러면은 결국 어느 한쪽이 확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대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다른 데로 다 지금 그 그룹들이 다 모태가 그 유통과 식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의 그 노력과 그런 발전을 하면서 결국 나름대로의 포지션에서 그 그룹에서 가장 밀어주는 업체, 가장 키우고 이 업체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하는 업체는 오히려 전 대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세 분 오늘 대물 베스트 3 정하시는데 유독 혹시 오늘 어려우셨어요? 그러시진 않으셨죠? 예. 예. 1, 2, 3위를 정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그렇죠. 그래도 종목은 뭐 종목 대체로 선정하는 데는 대체로 잡혀 있었습니다. 진짜 종목 없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예, 근데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의외로. 네, 유통업 자체가 대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물 종목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워드 맵 잠깐 보고요. 세 분의 베스트 3 종목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 2년차 2기 내각이 출범합니다.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 촉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통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 예상된다고 합니다. 관건은 정책의 소비 자극 효과가 어느 채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인지일 텐데요. 성장하는 유통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연초 대비 유통업종의 수익률은 코스피를 21%포인트 하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 상승률이 저점 대비 6%를 넘는 종목은 유통주 가운데 딱 4개 종목이 있었다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 GS 홈쇼핑이 17%, GS 리테일, 롯데하이마트 10% 내외, CJ 오쇼핑 6%였습니다. 홈쇼핑과 편의점이죠. 그리고 에어컨을 파는 IT기기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까지 포함됐네요. 대형 마트와 슈퍼는 그동안 영업 규제로 실적 악화가 지속돼 왔는데요.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발언에 따라 하반기 중에 영업 규제가 일부 완화될 개연성도 있겠다고 하네요. 홈쇼핑의 모바일 성장성 여전하다고 합니다. 유통업 불황 속에서도 홈쇼핑주의 모바일 채널의 성장성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의 흑자 전환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어서 기업별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 아마존이 무인기,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상용화를 공식 요청했었죠. 미국 연방항공청의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에 아마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무인기 택배 서비스의 이름은 프라임 에어. 작은 물건들을 이 프라임 에어로 소비자의 손안에 30분 만에 배달하겠다는 그림인데 연방정부의 승인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유통주 가운데 베스트 3 종목 3분이 골라오셨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경민 PB 1위, 삼립식품, 2위 이마트, 3위 BGF 리테일, 송일주 주임 1위 세이프존 INC, 2위 BGF 리테일, 3위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황정훈 과장 1위 신세계푸드, 2위 현대백화점, 3위 GS 리테일입니다. 네, 오늘 편의점주가 각각 다 한 종목씩 있으시고요. 그리고 삼립식품은 최근에 유통업체로 변신했죠. 네, 맞습니다. 예, 세이프존 INC는 지난번에 이범상 대리님이 다른 요일에 가지고 오셨다가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오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1위 종목, 자, 어떤 종목부터 도전해볼까요? 예, 우선은 뭐 제가 굉장히 좀 예. 많은 용기를 내서 가지고 온 삼립식품입니다. 이쪽 주가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네. 보면서도 계속 못 잡고 있는데 지금도 좀 늦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 부분이 그 샤니하고 합병을 하면서 양산빵 시장에서 그 MS 1위 76%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분이나 육가공 생수 이쪽 부분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식품 소재 쪽 사업 부분을 강화하고 있어요. 얘들이 그룹사거든요. 삼립식품이 뭐 호빵받는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겨울철 그 테마로도 근데 잠깐 진짜 적용을 신기한 게 했었죠. 찬바람 불면 이 종목은 겨울 되면 반드시 올라가더라고요. 예. 진짜 신기하게. 근데 최근에 좀 여름에 또 올라. 예, 저도 여름에 올라와서 왜 올라오나 네. 좀 봤는데 예. 회사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들이 SPC 그룹에 소속이 돼서 대주주가 파리크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리바게트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얘들 계열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뭐 삼립식품 아래 뭐 최근에 합병한 샤니 있고요. 파리크라상 얘들이 대주주로 있고 BR 코리아, 호남샤니, 뭐 SPL, SPC, BNF 뭐 등등 회사들이 몇 굉장히 개예요? 많거든요. 잠시만요. 3, 5. 하림 홀딩스가 뭐 60개가 있다면서요. 맞나요? 엊그제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참 많대요. 예, 21곳입니다. 20개 넘 예. 많군요. 예. 예, 그래서 이쪽 그 그룹 내 회사들의 그 식자재 유통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카카오빵도 많이 이슈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우리 PD님도 모르시네요. 그 카카오빵이 그 카카오톡 보여주세요, 요거 송재님. 보일 수 있을까요? 네, 보여요. 예, 이렇게 카카오 그 샤니에서 나온 건데 피치피치해가 뭐예요? 그 이름입니다. 그 요 캐릭터 이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복숭아. 그 이렇게 예, 그 옛날 국진이빵이나 포켓몬스터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그 포켓몬스터 빵이 초등학생이랑 20대한테 굉장히 인기 있어서 하루에 뭐 100만 개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빵 같은 카카오톡 빵도 하루에 한 10만 개 정도 팔린다고 10만 개요? 예, 근데 빵은 그렇게 맛은 없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런 빵인데 아니, 편의점에서 빵 사드세요? 저는 가끔 먹습니다. 10만 개면 진짜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 학교 근처에는 이게 없어서 못 판다고 애들이 이것만 그 옛날이랑 똑같이 그 빵을 까서 그 스티커만 빼고 빵을 이렇게 버리는 거 이런 현상이 지금도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다들 카카오톡을 하다 보니까 그 스티커 또 갖고 싶죠. 예.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그때는 뭐라도 항상 갖고 싶죠. 고등학교 뭐라도 갖고 싶어. 예. 근데 진짜 그 스티커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손에 들어오는 그거 모으고 싶은 그 욕구가 그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좋다. 예, 예 말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저는 삼립식품 네. 지금 굉장히 용기를 내서라도 한번 일부라도 조금씩이라도 네. 분할로 잡아보는 게 좋을 것 황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가 좋아하는 지금 PBR이 4배에 지금 제가 좋아하는 PBR 4배 퍼 40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러한 기대감이 모두 주가에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근데 정도는 얼마 전에 그 네. 코스피 200 종목 정기 변경에서 200에 새롭게 포함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펀드들에서 네. 다 샀나요? 아니면 앞으로 좀 시가총액이 수급에서 지금 8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300억 정도 벌었습니다. 8천억짜리 회사가 300억 벌었고 올해 1분기가 이런 카카오톡 빵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카카오톡방이 이번 달에 출시했습니다. 이번 달 출시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본격. 주가는 근데 상당히 좀 비싸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유통주가 아니라 음식료주기 때문에 식자재 유통 쪽으로 새롭게 진출했잖아요. 변모하죠. 이제 그 그거는 삼립 앞으로 GFS 출범해서요. 네. 변모하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 사업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파리바게트에 식자재를 유통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식자재 유통주들은 어떤가요? 다른 식자재 유통주로 현대 제가 그린푸드, 1위로 가져온 신세계 푸드가 아, 있죠. 신세계 예, 푸드. 신세계 푸드가 이제 식자재 식자재 유통입니다. 유통이 예. 업황이 괜찮긴 한가 봐요. 기본적으로 이제 업황이 그렇게 출렁일 수는 없는 것이 급식이잖아요. 예, 급식인데 그럼 이마트 직원들하고 신세계 직원들 급식을 전담하는 거잖아요. 아까 신- 말씀해 신- 주셨던 그 예. 포인트죠. 기업 내에서 예. 살릴 수밖에 없다고 뭐 하셨나? 그런 관점인데 예. 여기는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다 몰아주는 개념으로 저는 1위로 가져온 겁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매출의 절반이 식자재 유통이고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뭐 이마트 신세계 직원들 급식 주는 거와 일반 학교로 급식 나가는 거 그건데요. 거기서 이제 글쎄 저는 이제 신세계 그룹에서 제빵 진출했다고요? 제빵 합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SVN이라고 네. 라이벌 같아요, 둘이. 예, 여기는 식자재 빵으로 진출하고 출발해서, 예. 예, 여기는 저 빵집에 또 진출하네요. 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빵집을 합병하고 있고 또 맥주를 진출합니다. 롯데가 얼마 전에 맥주 진출했는데 또 맥주를 진출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맥주 지금 오비랑 지금 그 하이트가 잘하고 있는데 포화 상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또 어떤 지금 형태로 진출하죠? 직접 이제 만드나요? 프리미엄 맥주 형태로 진출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지금 오비나 하이트 그리고 롯데까지도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맥주를 많이 먹지만 예전과 다른 모습이 이제 외제 맥주 많이 먹잖아요. 그런 뭐 버드와이저라든가 호가든 이런 거. 호가든은 오가든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오비 맥주에서 그걸 제조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대기업이 맥주에 진출해서 잘 나가는 해외 맥주를 그대로 다시 메이킹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신세계 푸드도 진출하는 거고요. 맥주와 빵집을 좀 진출하는 개념이고 기존의 외식, 급식 이런 것들 다 지금 또 하는 거고 결국 저는 신세계가 신세계 그룹에서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롯데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사실 유통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롯데지 않습니까? 롯데 네. 백화점과 각종. 근데 또 이마트를 대표되는 또 신세계가 있고 약한 부분이 뭘까? 식품 부분이 약하다. 식품 부분을 키워야 된다. 그룹에서 가장 지금 공을 들여서 식품 부분을 키우는 업체는 바로 신세계 푸드라는 점.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조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밸류에이션도 낮기 때문에 삼립식품은 뭐 좋은 업체인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밸류가 높기 때문에 PB가 5배가 V자 한계가 되지 반등을 않을까요? 보여주고 있네요. 예. 신세계 푸드 최근에. 10만 원 저항 상당히 받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지금 느낌은 저점에서 이미 지금 최근에 오름폭이 보니까 한 30% 올랐나요? 지금 그 정도 오른 건가요? 6만 예. 5천 원에서 8만 원씩 2만 원 올랐으니까 예, 아직도 충분하다. 그리고 네네. 수급이 뭐 기관 일반도의 수급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그렇게 많이 사요? 예, 작정하고 사고 있죠. 작정하고 사요? 예, 저거는 이제 네. 시작하는 차트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나머지 두 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우선은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신세계 부분은 지금 신세계 건설도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부분은 신세계 쪽에서 그 아울렛 쪽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 수주가 신세계 건설로 또 가는군요. 예, 그 아울렛 다 신세계 건설로 가기 때문에 신세계 건설은 그 아울렛주를 유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건설주를 봐야 되겠어요, 진짜. 예, 그래서 네, 신세계 보면 뭐그 신세계 쪽 그룹 그분 다 신세계 건설로 물량을 몰아주고 네네네.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공되고 나서는 분명히 신세계 푸드가 다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성장성이나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네. 제- 그러면 최근에 연봉 차트가 횡보했거든요. 이번부터 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역시 생각하세요, 이경희 예, PB님도? 저도 신세계 푸드는 굉장히 네. 좀 좋아하고 그런 차트입니다. 다만 뭐 얘의 PBR도 한 뭐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한 1.5배 정도 되니까 실제 유통료 PBR도 한 20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살펴보면 뭐 더 올라갈 수 있고 네. 더 받을 만한 그 영역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폭하고 시간의 그 관점을 본다라고 네. 하면 뭐 이쪽이 삼식식품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지금 분할하는 그 모멘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삼립식품이 분명히 더 높을 것이다. 일단은 의견을 굽히지 삼식식품은 않으시는 위쪽으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이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서서히 올라와서 차익 실현 매물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주가에 대한 그 악재나 이런 부분이 나올 만한 게 크게 없기 때문에 네네. 예, 다만 그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더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올라오면 그 매물이 항상 나오게 돼요. 아,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6만 원 갔다가 그래 10만 원만 오면 팔자. 이런 그 잠재 물량이죠. 매도대기.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그 매물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도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 좋아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 매물 압박으로 좀 올라오기는 분명히 올라오긴 하겠지만 조금 힘들게 올라오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는 이쪽 전 삼식식품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작정하고 산다는데요. 기관이 많이 물렸으니까 물타는 걸 수도 있어요. 송주인님, 1위 종목 먼저 도전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둘의 순위를 좀 정해주시고 가시겠어요? 근데 저는 신세계 푸드랑 뭐 삼립식품 둘 다 좋아하는데 그 식자재 업체 중에서는 저는 현대 그린푸드를 또 좋아해서 이게 좀 갈리는 식자재에서 현대그린푸드는 또 특별한 게 있나요? 현대 오늘 순위 그린-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갖고 왔는데요. 일단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최대 그 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배 구조상 현대 그린푸드가 현대백화점을 갖고 있고 현대백화점, 현대쇼핑을 갖고 있고 의외의 구조네요, 또. 예, 그래서 거기는. 이게 또 지배 구조의 이슈가 물리게 되면은 현대 그린푸드가 가장 각광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그게 제일 예, 저는 좋다고 그게 보시는 거고요. 좋다고 그리고 1위 종목 보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갖고 네. 온 1위 종목 세이브존 INC라는 종목인데 그 다들 아실 겁니다. 아울렛 하면 세이브존 INC를 생각하실 건데 그 아울렛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어요? 그럼요. 저 어릴 때 옛날에도 가보고 했죠. 그때 우리 논란이 됐던 게 거기 갔더니 이경희 PB님 부천에 있습니다. 세이브존. 가봤더니 이게 입을 물건이 안 되더라. 입어봤더니 너무 저가다. 예, 제가 거기서 한 예. 5만 원을 주고 옥스포드화를 샀는데 3번 신으니까 실밥이 다 떨어지면서 이게 보는 안목이 달라서 이럴 수도 있다는 잘 골라. 득템을 잘 못하셨군요. 그중에서 이렇게 잘 고르시면은 좋은 물건이 꼭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네. 세이브존 그 아울렛이라는 자체가 백화점에서 남은 재고들이 이제 그거를 좀 저가에서 팔기 위해서 아울렛을 만들어서 그 백화점식으로 해서 파는 그런 형태를 아울렛이라고 하는데 이 세이브존 INC 같은 경우가 입지하는 위치를 보면은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은 근처에 지하철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그 백화점 이 아울렛을 입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 노원이나 성남, 그다음 광명, 대전, 그 부천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데다 하는데 여기가 다 일종의 그 배드타운이라고 칭해지는 곳에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배드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상태고 그 주변에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들어서 그 가정의 그 권력은 거의 다 어머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 경제권도 많이 갖고 계신 상태에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다면 거기를 가서 사시기도 하니까는 그럼 실적으로 보여지나요? 세이브존 INC? 뭐 순이익 한 250억 나오고요. 그 다음에 PER로 한 11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한 6개 정도가 국내에 그렇게 아울렛이 있는데 내년까지 해서 한 2개 정도 더 출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서 매출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때 저희는 아울렛 하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울렛과는 조금 물론 세이브존 INC도 갈 수 있지만 대안주로서 사실 아울렛을 가는 게 아울렛주로서 세이브존 INC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 약간 결론을 내렸었는데 황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뭐 세이브존 세이브존 INC. INC 저도 예, 괜찮은 종목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뭐 2위로 현대백화점 가져왔고 그게 이제 아울렛 진출을 통해서 좀 아울렛 저희는- 매출이 현대백화점으로 잡혀요? 현대백화점을 잡히게 됩니다. 예, 현대백화점을 잡히게 되고요. 이제 진출했다는 거. 사실 현대백화점이 글쎄요, 백화점 뒤늦게 진출했네요. 예. 약간 보수적인 예, 경영. 보수적인 경영으로 항상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뭐 마트도 이제 놓쳤었고 아울렛도 상당히 늦게 시작하는 건데 이제 시작했죠. 그 가산 디지털 단지인가요? 거기서 시작했고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다고 보여지고 세이브존 INC도 그런 관점에서 또 올해 들어서 주가가 올랐지만 예, 아직도 전 충분히 더 갈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립식품보다는 위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예. 여쭤볼게요. 삼립식품을 순위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삼립식품을 순위에 저는 제가 갖고 온 종목 다 넣고 싶죠. 이 얘기들을 역시나 야심을 숨기지 않으시는 이게 매력이세요. 네, 예, 예. 종목 야심가. 예, 절대 순위를 내주지 않습니다. 예, 순순히. 예, 자, 그러면 삼립식품 송주인님은 순위에 넣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세요? 예, 저도 네. 처음에 뽑을 때 이제 삼립식품도 그 제 종목 안에 있었는데, 네. 근데 안 갖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갖고 오긴 했는데요. 삼립식 네, 충분히 매력 있습니다. 면세점으로 우리 호텔신라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또 요즘 한화 갤러리아 갤러리아, 타임월드 저는 이게 뭔가 신고가가 나왔길래 뭔가 검색해서 알았거든요. 네, 또 그런 종목도 가지고 네, 와주셨지만 저는 원래 스몰캡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종목들 좀. 자, 그러면 삼립식품은 순위에 올리긴 올릴게요. 그래도 의견이 올리지 않은 쪽이니까 다시 결론은 네. 그럼 3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일단 순순하지 않죠, 수요일이. 괜찮습니다. 삼립식품 찬바람이 불어오면 정말 주가가 여지없이 가는 종목이어서 저도 참 좋게 귀엽게 꼭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앞으로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1위 종목. 예, 1위. 예. 자, 이경민 PB님. 예, 저는 송일조 주임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세이브존은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절대 다시 가면 안 될 만한 곳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 세이브존은 정말 예, 매출은 많이 일어나지만 네. 예, 실질적으로 뭘 파는지 잘 모르겠고 예, 저는 그래서 신세계푸드가 예, 모멘텀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그린푸드가 만약에 있었다 하면 어, 이경민 PB님은 저는 신세계푸드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신세계푸드 저도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빵이나 맥주 쪽에 진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좀 가장 보면- 매력일까요? 가장 매력은 예. 지금 신세계 쪽이 그 승계구조, 증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업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 그런 부분이 신세계 건설을 통해서 수주가 일어나서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게 되고 나서는 신세계 푸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저성장 시대에 프리미엄을 밟는 게 아까 음식료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간에 저는 또 성장주가 성장한다는 그 자체가 프리미엄이어서 과도한 프리미엄을 받는 측면도 현재 시장에 있다. 이런 얘기 하셨던 분 예, 계시는데 그게 맞죠. 몰아주기도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시장에서 아직 그렇게 부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성장성이 몰아주다 보면 성장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성장성이 있고 그것 자체도 저성장 시대에 어떤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분야인데 한번 토론하죠. 다음에 그러시죠. 몰아주기. 그러시죠. 네, 기업 내 예. 몰아주기 할 수밖에 없는 기업 네. 저희가 또 발굴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순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통주 가운데 1위 종목은 신세계푸드, 2위는 세이브존 INC, 3위는 삼립식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